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영어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영어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철자법과 발음이 같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문법도 참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영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의 역사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영어 하면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 지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지 않을 수도 있죠.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지글지글 그리면은 비슷해 보여요. 여기 아일랜드도 있고 주변 나라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는 김에 이탈리아까지 그리도록 하고요. 시칠리아선까지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일단 비슷하든 좀 안 비슷하든 유럽 지도라는 건 대충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영국 브리튼 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튼 섬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10,000년 전입니다. 이 브리튼 섬은 그때 유럽 대륙에 붙어 있었어요. 왜냐면 빙하기가 이제 끝나기 전이고 그 약간 전만 하더라도 맘모스가 살아있을 때죠. 맘만 먹자 하면 맘모스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여기 이 북극해에 있는 얼음들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좀 지대가 낮았던, 아니죠, 지대가 좀 높았던 이 부분이 물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도버 해협이 생기게 되죠. 날이 이제 더워서 이 도버 해협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겠죠. 자, 도버 항도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육지에서 떨어지면서 브리튼 섬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다 BC 10세기경, 그러니까 1000년이죠. 그때 이 유럽 지역에 살던 켈트족들이 이 브리튼 섬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프랑스 지방 쪽에 켈트족이 많이 넘어갔다고 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 브리튼 섬에는 선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톤헨지가 BC 250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전이죠. 켈트족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 전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켈트족들이 여기 브리튼 지역에 들어가서 335 부족 단위로 살고 있었죠. 켈트어는 사실 여기 그 대륙에서 쓰던 대륙 켈트어는 지금 완전히 소멸된 상태고요. 여기 넘어간, 이 섬으로 넘어간 그 인슐라 켈틱이라고 하는 그 켈트어는 지금도 이 웨일즈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켈트어도 좀 있어요. 슬로건이라든가 본인들의 외침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웰시 코기, 웰시라는 뜻이 이 웨일즈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는 난장이라는 뜻이고 기는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웰시 지역의 키 작은 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기원전 55년 로마 제국의 케이사르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이쪽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침략한 거라고 하죠. 그런데 괜히 침략한 건 아니고 이쪽에서 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쪽 이 섬나라 쪽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그런 의심을 하고 혼쭐을 내주러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공물 받아내고 끝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서기 43년에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시 브리튼 섬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스코트 지역만 제외하고는 이제 아래쪽을 브리튼 섬을 다 정복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잔혹한 식민지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에는 엄청난 저항 운동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유화책을 피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이제 위쪽으로부터 이제 보호도 해주고 이런 측면으로 같이 잘 공존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코트 지역이 이제 스코틀랜드 여기까지가 국경인데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여기 장벽을 세웠어요. 자, 이 방벽은 위쪽 스코트 애들이 이제 밑으로 넘어오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세운 방벽인데, 왕좌의 게임에서 보면 그 북부인들을 막기 위한 거 있죠. 그 웨스테로스 장벽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비슷한 사인을 갖고 있는 그런 방벽이라고 할 수 있죠. 길이는 120km이고요. 높이는 한 5, 6m 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들고 가서 집 짓는 데 쓰는 바람에 지금은 한 1, 2m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때 로마 문자가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계속 켈트를 쓰고 있었고, 이 점령군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이제 쓰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한 400년 쭉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4세기에 들어서서 자, 이쪽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 되겠죠. 이 중앙아시아에 살던 훈족들이 이제 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약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훈족이니까 아무래도 훈남일 것 같아서 그렸는데 걔들이 이렇게 훈훈한 애들이 아니었다고 하죠. 굉장히 용맹무쌍하고 말을 타는 애들이라 막 그냥 미친듯이 막 뛰어다닌대요. 그래서 막 약탈하고 막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개떼처럼 아니 말떼처럼 막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동고트 애들 뭐 이 반달 애들 서고트 애들 이런 애들이 게르만족들이거든요. 이 게르만 애들이 다 이제 밀려서 이쪽으로 다 서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 제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딘가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여기 본토에 들어가 있던 로마 군인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막 애들 막 쳐들어온다 하면서 다 들어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쪽으로 다시 다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동고트, 뭐 서고트, 여기 이제 반달 애들인데 밴들리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밴들리즘 하면 공공기물 파손죄라는 말로도 지금도 쓰이고 있죠. 왜냐하면 반달족 애들도 그렇게 잔인했대요. 로마 시내에 들어가서 완전히 약탈하고 얘들이 지나가는 데는 다 부셔버리고 그냥 반들반들했대요. 그래서 반달족인데 그래서 밴들리즘은 영어로도 쓰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 결국에는 이제 저기 아프리카로 가게 되고 어쨌든 그 전에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치안이든 국방이든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제 얘들이 싹 빠져버리니까 위에 있던 이 스코트 애들하고 이쪽 픽트 애들 몸에 그림 막 그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픽트족인데 이 픽트족 애들이 막 화살을 막 픽픽 쏘면서 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살던 게일 애들도 막 들어오고 침범을 하고 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여기 브리튼 사람들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로마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안 되겠다. 어디 용병을 불러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 보자 해서 용병을 모집했는데 이쪽 지역에 있던 여기 이제 주트족, 이게 현재 여기가 덴마크 지역이에요. 현재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주트족, 게르만이들 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앵글족,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섹슨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또 용맹한 게르만족들입니다. 얘들한테 와서 야 우리 좀 막아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트족, 앵글족, 섹슨족들이 가서 위쪽 침략자들 막아주러 용병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막아만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살자 된 거예요. 이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브리튼 사람들까지도 이 켈트족들도 다 그냥 도륙을 했다고 해요. 그냥 막 다 죽여버리면서 다 쫓아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간 겁니다.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 웨일즈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쪽으로 도망가고 이제 아일랜드 쪽으로 갔는데 이제 위쪽이 자리를 잡은 거죠. 이쪽으로 막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산 거예요. 이제 우리 땅이다 하면서. 자, 그때 이제 앵글족이 앵글의 땅이야 해서 이제 처음에 앵글리아라고 했다가 자, 앵글랜드라고 해서 앵글랜드. 지금 현재 잉글랜드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잉글랜드라고 하면 사실은 참고로 잉글랜드 이 발음이 우리는 되잖아요. 잉글랜드. 근데 중국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란, 이제 걔들 발음으로는 잉글란인데 잉글란구어 나라라는 국자 써서 잉글란구어 이제 두 개는 빼버리고 잉구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우리 글자가 없을 때라서 음차한 걸로 한자는 그대로 갖고 와서 잉구어, 영국이라고 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잘난 체 한 거고요. 결국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잉글랜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의 영국은 당연히 고대 독일어를 쓰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449년부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던 게르만족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브리튼 섬으로 넘어가서 인구도 증가하고 국가의 면면도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한 7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기독교를 또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야만족이 아니야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듯이요. 그랬는데 8세기에 이제 이르렀어요. 근데 계속해서 고민거리는 있었어요. 사실 여기 살던 이 바이킹들이 계속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노르웨이 지역이죠. 여기가 스웨덴이고요, 그죠? 특히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쪽 바이킹들이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뭐 게르만인들 뭐 뺨쳤다고 하죠. 뺨만 쳤겠어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이동산 가면 이 바이킹은 안 타는데요. 근데 얘들이 이쪽을 계속 약탈을 하면서 이 영국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었죠. 그러던 이제 871년에 이 노르만족들과 게르만의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제 당시 알프레드 국왕이 승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 판이겠다고 해요. 위기를 겨우 넘기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그 피해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정도 될 거예요. 데인러라고 해서 영국 동북부의 대인인들을 위한 지역임을 선포를 한 거예요. 데인이라는 말은 이제 데니쉬, 덴마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네 하면 이제 모래톱이라는 뜻이에요. 그 낮은 지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낮은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좀 많아요. 그쪽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네더가 이제 낮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랜드는 땅이고 낮은 땅이죠. 그래서 풍차가 발달하고, 독어로도 니더 하면 아래로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노르만인들을 위한 지역을 따로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게르만과 노르만이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언어 규칙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왜냐면 게르만어는 이제 굴절어이고 노르만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에게, 뭔가 건네줄 때 누구에게라는 말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첫 전치사 to가 이때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순도 변경이 됐었죠. 예를 들면 I have a bird killed, 이렇게 killed가 뒤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온 거죠. I have killed a bird. 물론 이때는 관사가 없을 때라서 아마 a bird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killed가 앞으로 오는 이런 어순의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칭 대명사, 또 he, she 이런 것들이 생겼고, 3인칭 단수 개념 s 붙는 거, 이것도 이제 이때 생겼다고 하고요. 노르만 애들이 이제 워낙 느낌상 발음이 그렇잖아요. 무섭다고 하니까 skin, 피부 벗겨, skull, 해골,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sky, 좀 세죠. hit, 때려, 이런 것들 다 노르만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66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때 여기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이쯤 되잖아요. 여기가 프랑스인가요? 여기 이쯤 되죠. 여기 이제 이탈리아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이렇게 나눠볼게요. 프랑스도 사실은 여기 노르만족들한테서, 이 바이킹들한테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해안가를 약탈을 하니까, 야, 그만 좀 약탈하고 그냥 그 땅 줄 테니까 그냥 그것을 좀 조용히 살아 해서 땅을 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르만 지역이죠. 노르망디라고 하는. 이제 노르망디 지역에 이제 노르만 애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대신 이제 땅을 주는 대신 너는 이제 나의 신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금 바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지역에 윌리엄, 여기 노르망디 공이죠. 이 사람이 이쪽을, 브리튼을 침략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에 윌리엄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윌리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고, 여기는 그대로 자기가 노르망디 공으로서 계속 그 세금 내고 살고 있었죠. 어쨌든 이 윌리엄이 영국의 이제 국왕이 된 거죠. 그 영국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프랑스어로 모든 것이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어 단어의 85%가 이제 이때 당시에 소멸됐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 문법이 적용되고, 또 프랑스어가 이제 로망스 계열이니까 이제 라틴어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 라틴어도 들어가고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걸 정리해보면 1066년까지 이제 고대 영어, 게르만어를 쓰던 고대 영어 시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15세기 중엽까지는 중세 영어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영어의 특징은 진행형 동사 ing가 이때부터 처음 생기게 됩니다. 또 투부정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계사가 다양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중세 영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0년부터 1700년까지 The Great Vowel Shift라고 하는 대모음추이, 영어사의 큰 변화의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55년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 수리도 발명되면서 더욱더 영어가 많이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1564년 셰익스피어가 탄생을 하죠. 셰익스피어는 자기 글에서 희곡이나 이런 시 이런 데서 신조어를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bedroom, useful 이런 것들도 다 단어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라틴어처럼 전미어, 적도음 이런 걸 다 통해서 굉장히 단어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게 영어의 폭발적 성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영국의 팽창주의가 어마어마했죠. 인도, 호주, 캐나다까지, 아프리카까지 영국의 이제 팽창주의가 이제 힘을 얻으면서 영어가 많이 보급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신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영어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영 단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라틴어가 29%, 프랑스어가 29%, 게르만어가 26%, 그리스어가 6%, 나머지 10%는 이제 다른 언어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어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이 이제 조합돼서 만들어진 그런 언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영어에 대한 이해 폭이 조금이라도 넓어지셨기를 이제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